예, 안녕하십니까. 2021 호주 취업 박람회 진행을 맡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이경석입니다. 한국과 호주에서 접속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박람회는 오전에는 호주 취업 세미나, 오후에는 온라인 채용 면접을 진행하며 현재 메타버스 공간으로도 박람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주 시드니 한국총영사관 홍상호 총영사님과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김병호 관장님의 인사 말씀, K무브 센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호주 시드니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시드니 무역관 김병호 관장님과 K무브 센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주신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가 성장이고 최고의 복지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 해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늘 행사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강력한 수준의 국경 봉쇄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우리 국민 약 2만 6천 명이 호주를 떠났고 이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학업 수행이 어려워진 워홀로나 유학생 등과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한편 호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대규모 재정 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인 4.9%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광역 시드니 지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으로 인해 봉쇄 조치가 다시 8월 말까지 연장되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안정되면 호주의 경제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경 봉쇄 장기화로 해외 기술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호주 정부가 기술 이민 우선 직업군에 22개 직업군을 추가한 것은 호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모쪼록 이번 취업 박람회가 구직자분들께는 좋은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관장 김병호입니다. 2021년 호주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호주 국경 봉쇄가 올해도 계속되면서 구인처와 구직자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호주 내 임시 체류자가 급감하고 반면 팬데믹 불확실성으로 채용 계획을 미루는 기업들이 늘면서 채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호주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뵙길 희망했는데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시드니 지역 락다운이 연장되면서 올해 취업 박람회도 작년에 이어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비록 비대면 행사이긴 하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한 취업 박람회 행사장, 국내 체류 구직자 전용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유명 연사를 세미나에 섭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하신 구인처와 구직자 모든 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홍상우 총영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락다운 연장으로 더욱 힘든 시간이 예상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잃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무브는 한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트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호주, 일본 등 28개국 51개 도시에서 우리 청년들의 힘찬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K무브 센터에서는 현지 취업 전문가들과 함께 호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과 한국 인재 채용을 원하는 구인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K무브 센터의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 유망 기업의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채용 상담회 등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취업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호주 기업들은 월드잡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하면 월드잡 지원자와 글로벌 인재 DB에 등록된 적합한 구직자들을 소개받을 수 있고 구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취업 희망 분야 기업을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K무브 시드니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대 행사인 글로벌 일자리 대전이 있고 호주, 뉴질랜드에서 동시 개최되는 대양주 취업 박람회, 구인 수요에 맞춰 진행되는 핀포인트 기업 설명 상담회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 등에 대응하여 화상 취업 상담회도 자주 개최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보 전파를 위한 SNS 운영, 뉴스레터 발송도 진행 중입니다. 인력 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에 맞는 인재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재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인적 교류가 끊긴 상황에서 그에 맞는 인재를 찾기는 더욱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We've been supported by K-Move Centre for a long time now, and with their recent recruitment process moving to online interviews, it has made it convenient and efficient for us to recruit good candidates for our business. 2013년 개소한 시드니 K무브 센터는 호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인재 채용을 원하는 구직처를 연결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호주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좋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 주선으로 우리 청년의 호주 취업을 계속 돕겠습니다. 최용사님, 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웨비나 발표는 상황에 맞춰 사전 녹화하거나 실시간으로 연결되며 연사별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는 줌이나 유튜브 채팅 기능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행사 종료 후에 홈페이지에 설문을 남기시면 추첨회의에서 에어팟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KC현 글로벌 디자인 인덱스 대표님을 모시고 해외 취업 희망자가 갖춰야 할 자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KC현 대표님 연결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네, 연결이 잘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고,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발표하는 시간 이렇게 같이 영상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의미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시드니에 계셔서 우선 참 부럽습니다. 아유, 대표님. 그러면 네. 대표님 일단 발표하시기 전에 잠깐 안내 드리고 바로 대표님 발표하시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 발표하시는 도중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줌이나 유튜브의 채팅 기능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바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스크린 잘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좋은 계기로 이렇게 코트라 그 시드니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게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분 정도 되는 강의인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 놓치시는 거 없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뭐 여기 이제 나온 것 같이 오늘 웨비나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로 여기에 있는 자료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강의 자료는 대부분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그 내용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기 전에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전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폐쇄라든지 이제 국가 간의 이동이 굉장히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구인 구직이라든지 더욱더 글로벌화되는 상황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해외라든지 해외에서 일을 다른 하거나 분들은 다 음소거. 취업을 하기 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호주에서 자라고, 그리고 이제 또 전문적으로 호주의 한국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서 한 11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총괄 디자이너로서 제네시스 브랜드와 제네시스 G80을 이제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디자인 교육은 영국에서 받고 이제 독일에서 첫 자동차 디자인 직업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미국 회사들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 제네시스 G80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사에서 운영 총괄 담당을 하고 자율주행 부서 운영 총괄 담당을 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뭐 유럽에 있는 볼보 폴스타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스타트업의 여러 자율주행차 회사에 컨설팅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미국 캘리포니아 이제 LA에 있는 알파 모터 코퍼레이션이라 그래서 전기차 오프로드를 디자인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거기서 이제 브랜딩과 이제 기술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글로벌한 시대에 단순히 글로벌한 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 직종을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기회가 열려 있고, 또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어떤 기회가 어느 시대보다도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저는 지금 제 나이에도 좀 설레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 제가 호주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이렇게 글로벌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 이게 코트라가 정부 기업인데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취업 통계 수치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조금씩 이제 대한민국에서 청년 실업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이걸 이제 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좀 높은 편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equal opportunity 그리고 fairness 같은 어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그냥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이슈들과 그런 다른 그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021년 같은 경우에 그 2021년부터 한 향후 5년 정도 저는 그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만큼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영어로 light speed라고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여러분들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 이 변화의 시대에 그 부응을 하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그 career development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이라든지 경쟁 그리고 취업이라든지 다양한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한 40대 초반, 저는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현대에 있다가 총괄 디자이너로 있다가 이제 그 미국 회사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가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최후의 시간이,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 그 특히 대기업이죠. 대기업에서 이제 평균 그 뭐라나 은퇴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의 이제 메인 커리어 오퍼튜니티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시기가 대한민국의 법적 은퇴 시기보다 한 10년 정도 빠른 49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2살, 3살 정도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 이제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고 그 이제 경력을 쌓아나게 되고 이제 한 30 중반 정도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큰 어떤 그 결정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위치 아니면 어떤 기업이라든지 직장에서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나 opportunity를 위해서 인생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뭐라 하나 그 인터넷에서 보고 그 이제 스웨덴에 있는 볼보 자동차의 이제 총괄 사장님이 되시는데 얼굴 표정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굉장히 신차를 발표하는 좋은 자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제 현대에서 총괄 디자이너 됐을 때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사진 같은 거를 다 찍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그 어떤 디자이너라든지 어떤 그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영광스러운 어떤 상황을 모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로운 어떤 기회를 가지기 위한 그 이제 새로 도약을 했던 이유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대로 저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제3세대 문화의 그 자녀라 그래서 Third Culture Kids라 그래서 그 태어난 곳과 자라난 곳 그리고 일하는 곳이 다른 이제 또 문화의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호주에 취업을 하거나 호주로 이제 그 이민을 가거나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회를 국외에서 가지고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문화에 접하고 또 그 다양한 문화의 그 중심에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선택의 기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 세계의 1%밖에 안 되는 그 굉장히 특별한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외국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거의 분명히 성공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따라가기 전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호주에 관심을 보이고 호주에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그 career opportunity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미래에 대한 트렌드를 보게 되면 그 대한민국의 그 어떤 평균 연령 같은 경우에 그 평균 기대 수명이 한 83세 정도 됩니다. 2019년 이제 통계 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건강 수명이 64.4세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2012년 이후로 한 1년 3개월 정도 짧아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인생 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더 길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평균 수명이 올해나 2019년, 그러니까 2019년에 83.3세라는 얘기는 2019년에 사망한 인원들의 평균 나이를 봤을 때 83.3세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큰 그 뭐 사고라든지 어떤 병이 있지 않는 이상 90세나 100세는 기본적으로 사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인생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그 한 사람만 사랑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혼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연사라든지 인생을 굉장히 오래 살게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직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곳에서 이제 삶을 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이 길이 미래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현실과 현재에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직장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미래에 어떻게 그 취업을 하게 되고 취업 관련된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저의 부모님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인생에서 이게 평생 직장이고 뭐 직장이 나의 뭐 가정 구성의 일부분이고 이런 일들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직장이 위치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동일한 국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찾게 됐죠. 근데 이제 그 90년대 말, 특히 대한민국 같은 90년대 말에 이제 그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서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그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 고용 관련된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였냐면 이제 어떤 그 사회 공헌적인 요소에서 이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능력을 보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뭐냐 하면 나에게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을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어학연수가 생기고 다양한 이제 그 취업 문화들이 대한민국에 생기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능동적인지 도전적인지 차별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사람들을 찾게 되고 단순히 남성 여성이라든지 뭐 남녀노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코트라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이제 예전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저 나이가 아니라 최고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이 이상의 사람들은 지원할 수 없는 나이의 제한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비단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변하게 됐죠. 능력만 있다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이제 언제나 이제 뽑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신 분들도 말씀하겠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성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익명성과 이제 개인의 능력이 더욱더 이제 그 보장이 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if you're good enough,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you're good enough for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통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호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한 한 발자국 이상 먼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나가는 분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호주에서 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어떤 그 요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는 뭐 캥거루, 코알라가 있겠죠. 그리고 뭐 소고기 아니면은 그 영화 배우들 이런 어떤 그 1차 산업이라든지 어떤 그 인간, 그러니까 동물이라 faunara 그러죠. 이제 동물들이나 뭐 인간 personnel 아니면 이제 flora,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호주의 이제 그러니까 국가 이렇게 문양에서도 아시겠지만 그 호주는 이제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직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흔히 그 뭐라 하나 이제 막말로 노빠꾸라는 얘기, 그러니까 속어로 많이 쓰게 되는데 호주의 문양에 나오는 두 개의 동물인 캥거루와 코알라가 이제 국가 문양에 나온 이유도요. 이게 그 전 세계는 잘 모르겠는데 그 호주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뒷걸음치지 않는 두 가지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캥거루 같은 경우에도 에미 같은 경우에도 그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이제 그 어떤 기상을 위한 그런 이제 상징이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 또 이제 호주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직설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가게 되면 이제 fair income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진짜다, 거짓말 아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 괜찮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호주에 가시게 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제 그 자유지수가 세계 5위 정도 되면서 그 성평등 지수도 세계에서 이제 최고로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고를 하거나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직설적인 단어라든지 뭐 지금 이제 이 광고가 그 한 10년, 15년 전에 있었었나? 굉장히 유명한 광고인데 그 어떤 그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여성의 그런 어떤 그 이제 그런 몸매를 드러내면서 호주의 자연을 홍보하는 이런 광고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돌아가거나 무엇을 숨기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의 어떤 중요한 퀄리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능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국립대학교 이제 디자인학과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올해부터 그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센터장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언제나 느꼈던 게 뭐냐면 능동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제 뭐 못한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먼저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틀려도 내 주관적으로 어떤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호주에 갔을 때, 호주에 취업할 때, 그리고 글로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긍정적이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실패를 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호주에 취업을 해서라도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라든지 나만의 방법을 가진다는 것, 그런 것들은 그 여러분들이 실패를 넘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얘기를 하는 게 30살 미만 30살 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실패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강점과 여러분이 자랑하고 내세울 점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늦춘다든지 뭐 외국에 가서 뭐 한 1, 2년 정도 고생을 한다는 것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의 결점이 아닌 강점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도전적인 도전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 95%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도전적인 마음과 어떤 그런 그 행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세 번째 줄 보면 뭐 searching towards overseas employment,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꿈은 결국에 왜 꿈이냐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꿈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꿉니다. 제 나이에도.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들도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뭐 내가 할 수 있겠어. 뭐 이 상황에서 어딜 갈 수 있겠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호주 같은 경우에 국방 폐쇄를 했는데 내가 호주에 갈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인생에 정말 큰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드아웃 퀄리티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도 세 번째 줄에 얘기를 하지만 developing a global career.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 내에서만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그 국외, 그리고 특히 호주에서 내가 새로운 어떤 그 인생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차별화된다는 것이 뭐 갑자기 뭐 그 사람들이 그 보기에 굉장히 황당한 어떤 그런 차별화가 아니라 외모에서 차별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솔직히 뭐 저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머리 스타일로 뭐 대학 교수를 하고 이노베이션 센터장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래기는 해요. 그래서 뭐 머리 스타일은 왜 그러신가요? 뭐 심지어는 왼손잡이라는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이 새롭게 보게 되는데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내 부정적이지 않은 요소 내에서 내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외국에 일한 경험이 그리고 호주에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왔다라는 경험이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배움을 찾고자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배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어떤 명언 중에 하나가 그거죠. 배움을 중지하는 순간 나의 죽음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 우리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저는 특히 이 부분에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그 세계 유수의 대학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어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율스러운 학습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호주에서 자랐고 호주에서 일을 했고 호주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거의 40이 다 되어서 했던 이메일에 이제 시간상 저는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온 거 굉장히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인생에 굉장히 큰 결정과 변화와 도전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어떠한 새로운 그 삶을 찾고자 호주를 가시고자 하고 호주에서 취업을 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력을 계속 하시게 되면요. 저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be yourself.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하시고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시고 see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곳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challenge the limit.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내가 뭐 한국에 있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호주를 통해서 세계를 볼 수 있고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오늘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연락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역시 명불허전 그 멋진 발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그 몇 가지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외국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외국에서 좀 개인적인 질문 같기는 한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언제나 일어나고요. 대부분 이런 그 이제 집이 보고 싶은 때가 그 새로운 곳으로 갔을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무슨 얘기냐면 처음 3개월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봐도 신기합니다. 근데 3개월 후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세틀 다운 되면서 결국에는 집이 보고 싶은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그 6살 때부터 이제 호주에서 자랐는데, 그래도 갑자기 그 컵라면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근데 저는 이제 언제나 그 가장 큰 비전, 가장 큰 목적, 그리고 제 인생의 기반이 되는 목적을 찾고 싶으니까 이제 그걸 다시 되뇌이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계속 질문을 하고, 그것은 바로 제가 저의 인생을 더더욱 좋게 바꾸고 싶고, 더더욱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난 여기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결국에는 여기에서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끝까지 가게 되면 내가 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돌아갔을 때 내가 그곳을 출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움직였던 이유, 그러니까 그 이제 시작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런 것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으로, 팬데믹 이후와 이전의 취업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향후에 네. 유망한 직종이나 아니면 어떤 학과를 공부하는 게 좋은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곡을 찌른 질문인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14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비전과 그 인생은 본인이 살아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공부는 학업이라든지 학교의 특성상 우리가 전공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전공을 넘어서 최소한 전공 플러스 부전공, 그러니까 단어가 너무 딱딱한데, 이제 전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의 비전과 부비전의 최소한 2가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원래 건축가를 하고 싶었고, 이제 제품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넘어갔다가 이제 현대 마지막에 있을 때 이제 브랜딩도 총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이제 브랜딩과 운영 총괄 부사장까지 구글에서 이제 운영 총괄 부사장까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도 중요하지만 이제 융합 능력,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주변에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능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융합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아니면은 공대생이 어떤 시각적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엔지니어생들이 디자인과 아니면은 마케팅과 브랜딩을 같이 전공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융합 능력이 가장 중요한 진짜 미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대표님 그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짧은 질문이었는데, 네네. 대표님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인생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굉장히 high achieving, 굉장히 성취를 많이 한 이제 저희 가족, 저희 누나가 저보다 2살이 많은데, 이제 시드니 대학교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성취를 많이 한 분이 이제 저의 가족 구성원으로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무조건 성공을 해야겠다. 이제 저도 저 정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30 중반에 이제 총괄 디자이너가 되고 36살에 이제 40이 됐을 때 이제 한번 다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것을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힘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 나가고 잘하는 디자이너가 갑자기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 네가 좋아하지 않아도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패션으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잘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끝까지 갈 수 있고 내가 한평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 같이 나의 직장 또한 나의 그 어떤 커리어 또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대표님. 정말 그 긴 시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다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잘 마치는 오늘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사인 H&H 로이어스 홍경일 대표 변호사님을 모시고 호주 취업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H 로이어스의 홍경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H&H 로이어스는 분야별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1996년 설립된 이래 호주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의 설립, 운영, 투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드니와 멜버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이번 호주 취업 박람회를 주최한 코트라 시드니와 주 시드니 총영사관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호주의 고용 상황과 구인 추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취업 전문 포털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호주 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구인 공고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2개월 연속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팬데믹 사태 직전에 비해 구인 공고 수 자체가 약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정체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 고용시장이 더 이상의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인 공고 수가 정체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부터 반복되어 온 주정부들과 연방정부의 락다운 조치로 인한 사후 효과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기적인 락다운 조치가 장기화되거나 반복될 경우 이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의 회복이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락다운 조치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사태를 고려할 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뉴사우스웨일즈 주 이외에도 다른 주들 역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락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호주의 고용시장은 당분간은 정체 혹은 수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호주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지난 2월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호주의 실업률은 작년 11월에 무려 7.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호주 평균 실업률이 5%였던 것을 고려하면 사상 초유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과 더불어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사태가 안정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어서 지난 6월에는 4.9%의 수준으로 다시 실업률이 조정되는 동향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6월 말부터 재개된 변이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앞으로의 실업률 추이는 쉽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구직 시장은 사실상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호주 내 기업 27%가 고용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초인 2월에 비해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기업 4곳 가운데 한 곳은 향후 3개월 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수치들은 다시 말해 팬데믹과 락다운으로 인한 숙련된 기술직 이민자들과 일반 노동 인력의 유입 둔화로 호주 내 산업들이 빠르게 수축되고 있는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앞으로 락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술 인력과 일반 노동 인력의 부족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기술직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산업군별로 들여다보면 현재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군으로는 숙박업과 일반 서비스업이 있고 뒤를 이어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특히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취업하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산업군들이 구인 수요가 비교적 큰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취업 시장의 변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호주 국내 취업 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드니나 멜번과 같은 대도시들과 그 외 지방 지역 간 일자리 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대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의 경우 오히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일자리 수가 20에서 30%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지만 시드니 중심부에서 약 400km 정도 떨어진 더보 지역의 경우 당장 인력이 필요한 일자리가 코로나 전보다 92%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방 지역의 구인난이 무조건 농장이나 과수원, 일용직 등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직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IT 기술자 등 전문직 인력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앞서 짚어본 것처럼 팬데믹 이후 해외 인력 유입이 현격히 줄어든 현실과 더불어 지방 도시에 대한 직업 교육과 정부 투자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에 있어서 반드시 대도시 취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역 이동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린다면 훨씬 폭넓은 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팬데믹과 락다운 상황에 초점을 맞춰 현 시점에서의 호주 내 취업 시장의 상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나아가 팬데믹 상황에서 떠오르고 있는 직업들과 앞으로 전도 유망한 직업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유망 직업군은 데이터와 관련된 직종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부 산하 기관인 내셔널 스킬스 커미션은 2021년 떠오르는 직업 25개 가운데 1위로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선정 이유 중 하나로는 데이터 해석 분야가 팬데믹 시대의 의료 연구에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생각해보면 바이러스의 전파 추이나 접촉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불어 데이터 관련 직종 외에도 정보 보안 분야, 재생에너지 분야, 농업, 광업, 그리고 흔히 스템이라고 말하는 수학, 과학, 기술 관련 분야 역시 팬데믹 시대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높아질 직업군들로 예측이 되고요. 또한 콜센터 서비스와 건강 보건 분야와 같은 경우 오히려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더욱더 촉망받게 될 직업군들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의 취업시장 현황과 앞으로의 유망 직업군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주 이민 비자별 최근 변동 상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2020-21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총 이민자 수는 16만 명으로 유지하되 코로나의 영향으로 고용주 스폰서, 독립기술, 지역지방 이민자 수가 줄어들고 반면 파트너 비자, 사업 투자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졌음이 확인됩니다. 정부는 해당 16만 명 가운데 7만 9,600명은 기술 관련으로 7만 7,300명은 가족 관련 비자를 통한 이민 경로를 배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동시에 비자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 유동적인 접근을 통해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관련 돌발 사태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최대한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는 호주의 경제시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군에게 비자 발급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지는 비자 카테고리는 사업투자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2020년도에 처음 발표된 우선 기술 직업 리스트 역시 지난달 추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팬데믹 시대의 호주 취업 시장, 고용 동향, 지역별 산업군별 구인 상황, 유망 산업 예측과 최근 발표된 이민 비자 관련 정부 계획안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호주 내 취업 시장은 락다운이 장기화될수록 정체 혹은 수축될 확률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직업군의 경우 구인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크게 존재하고 또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아닌 외곽 지역의 경우 이러한 구인난이 더욱 심한 경향이 있기에 이 역시 취업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셨거나 방향을 고민 중이시라면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직종이 가장 구직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직종이라고 예상된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취업과 연계해 호주 이민을 고려하고 계실 경우엔 새로 발표된 정부 계획안에서 이민자 수 자체의 변동은 없지만 비자 비율상으로는 고용주 스폰서, 독립기술, 지역 지방 이민자 비자의 발급 비율이 가족 비자와 사업 투자 비자 등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 역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호주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직자분들의 멋진 미래와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변호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역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시대의 취업 전략에 대해서 TGIM 서인호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의 취업 전략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누게 될 서인호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데니스고요.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홈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오늘 좀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혹시라도 좀 끊기거나 하면 제가 카메라를 끄고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우선 발표를 한 2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질의응답을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전공으로는 진로 교육 그리고 진로 발전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UNSW 대학교에서 취업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뭐 파트너 엔게이지먼트 매니저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긴 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학생들과 학생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을 이제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리크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UNSW에서 일하기 전에는 시드니 대학교에서 일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인더스트리 엔게이지먼트 오피서라는 포지션으로 비슷한 롤인데 그때는 이제 유학생들 업무, 유학생들 관련 그리고 이제 해외 취업 관련을 좀 담당했어서 그때부터 코트라와 이제 협업을 하게 됐었고 이렇게 여기까지 좋은 인연이 돼서 커리어 멘토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리고요. 이렇게 구직자들한테 진로 관련된 거 그리고 job search 뭐 그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드리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거든요. 어렸을 때 호주에 와서 한국말이 좀 서툰데 잘 너그럽게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갖고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실용적인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우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한 토픽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깊은 디테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각 토픽마다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만한 팁들 그리고 어디서 더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 뭐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췄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화상 면접을 오후에 하실 텐데 면접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네,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 이용해서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냥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발표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많이 답변을 드리고 혹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메일상으로도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코로나의 영향이라는 우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먼저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구직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피부적으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딜리버리 서비스가 진짜 엄청 많아졌잖아요. 다들 못 나가고 이제 비대면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피부적으로 이런 직종에 좀 더 사람들을 많이 구하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 코로나를 통해서 되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구직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호스피탈리티나 뭐 관광 사업이나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교육 산업도 진짜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은 거는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 리크루트먼트 프로세스도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죠. 지금 저희도 이제 이렇게 화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인터뷰가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리고 그 이제 구인처들이 그 원하는 이런 스킬도 조금 약간 새로운 게 더 생기거나 부각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다 모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뭐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글쎄요 뭐가 그런 근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조금 더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진짜 많은 시기에 얼마나 변화에 잘 적응하는지 그런 적응력도 더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좋은 것들도 충분히 있고 그런 좋은 것들이나 변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이제 타격을 받은 업계들이 있지만 분명히 더 많이 고용하는 직종들도 분명히 있죠. 뭐 헬스케어 쪽이나 아니면 IT 관련된 부분이나 뭐 이커머스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더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접이 많을 거고 그리고 리크루트먼트 프로세스도 지금 인터뷰나 뭐 혹시 뭐 어세스먼트 센터 같은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거의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구인처를 찾는 거든 아니면 지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든 그리고 그 통보를 받는 것도 다 이메일로 받고 거의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스킬 면에서 봤을 때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스킬들 뭐 그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이나 팀워크나 그 협업 능력이나 그리고 그 능동성 그런 필요한 스킬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뭐 바뀌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뭐 여기서 제가 그냥 뭐 결론이나 팁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필요한 데서는 사람을 찾을 거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뽑아갈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금 더 경쟁적인 사회에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살아남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씩 이제 그 토픽을 얘기해 보자면 우선 구직 활동, 뭐 job search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이 전체적인 취업을 봤을 때.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어떤 디맨드가 있는지 마켓 리서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분야에서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업이 나오는지, 거기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내가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더 디벨롭 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마켓 리서치라고 이제 썼고요.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다 번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슬라이드를 쓰긴 했는데 그래도 말은 최대한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자면 이제 포지션 디스크립션인데, 구인 공고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구인 공고를 보면 보통 그 구인처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구인 공고의 스트럭처를 생각하자면 그 회사에 대한 짧은 그런 소개글, 그리고 그 이 업무이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이제 찾는 포지션에서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업무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 그 마지막에는 보통 그 필요 사항, 뭐 selection criteria, essential criteria,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인 공고를 잘 보시면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의를 갖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썼는지,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이 회사의 좀 시스템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인가, 아니면 또 이 포지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을 다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잘 보시고,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보통 구인 공고를 볼 때 essential criteria부터 이렇게 먼저 좀 내려가서 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한 70~80% 해당되는지 그거를 먼저 좀 파악을 하거든요. 100% 해당되지 않아도 돼요. 뭐 essential criteria, 필수 사항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긴 하지만 꼭 모든 게 다 essential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이 그거를 모든 걸 100% 이제 만족시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한 70~80%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래도 내가 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어플라이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essential criteria를 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위로 올라가서 나머지의 그 내용들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 커넥션이 안 좋다고 뜨는데 소리는 문제 없길 바라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그 키워드가 뭐 구인 공고를 많이 보시다 보면 분명히 키워드를 이렇게 몇 개 포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업무를 그 업계에서 많이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특정된 스킬을 많이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인 공고를 보시면서 좀 하이라이트 하셔서 내 이력서나 커버 레터에서도 그게 좀 너무 오버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내가 그 구인 공고에 잘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접서치 하는데 뭐 몇 가지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접서치 엔진 많이 아시죠? Seek나 Indeed 뭐 그런 데도 있는데, 그 외에도 링크드인에서도 접서치 펑션이 있고, 그리고 글라스도어라는 웹사이트에서도 이제 회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코트라를 통해서 또 접서치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협회, 각종 업계마다 이제 협회 웹사이트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카운팅에 뭐 CPA, CA, 뭐 IPA 뭐 그렇게 있듯이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도 거기도 보통 jobs 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좀 최대한 이제 넓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호주 나라만 보시지 마시고, 아니면 그 뭐 페이스북
안에 커뮤니티만 보시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이 이제 또 다른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좀 네트워킹이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을 많이 알아두면, 그리고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죠. 아군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 referral system 아니면 추천제를 통해서 꼭 공식적으로 이제 구인 공고를 내지 않고도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는데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 그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느 정도 한번 걸러진 사람이기 때문에 low risk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꼭 뭐 세게 돈을 주고 이제 구인 공고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low cost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방법이니까 사람들을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그 사람을 그냥 아는 것보다 내가 정말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능력이 있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사람 사는 게 누가 언제 나한테 도움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뭐 같이 전에 일했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랜덤하게 뭐 짐에서 만난 어떤 친구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 안에서도 항상 좀 잘 해야겠죠. 좁은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워낙 좁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포메이션 인터뷰라고 뭐 거창하게 레이블을 붙이자면 그런데, 그냥 그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는 자세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를 기쁘게 생각하고 좀 기꺼이 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예를 들자면, 뭐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공부했던 진로 상담 같은 코스를 공부하는 지금 다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혹시 좀 조언을 줄 수 있냐, 뭐 그렇게 좀 정중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다이렉트하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이제 만나진 않았고, 이게 온라인 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제가 줄 수 있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줄 수 있는 얘기나 뭐 조언을 많이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선 이렇게 던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력서나 커버레터, 그러니까 그 지원 문서, 애플리케이션 도큐멘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참고로 제가 코트라 네이버 카페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올려놓은 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저 외에도 다른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거기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는 뭐 시간상으로 어차피 할 수도 없지만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거기를 통해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력서부터 잠깐 보자면, 뭐 연락처, 그리고 내 일한 경력, 그리고 education,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넣을 수 있겠죠. 뭐 volunteer experience, 그리고 내가 professional development,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formal education 외에 내가 내 자신을 뭐라 그러죠? 자기 개발? 뭐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나는 내 커리어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력서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마다 내가 더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리고 잘 배치하셔서 좀 뚜렷한
구조를 갖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버 레터에 있어서는 꼭 넣어야 할 부분이 우선 나에 대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한지, 내가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스킬을 이제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커버 레터에. 그래서 이런 걸 작성하실 때 또 약간 틱박스를 생각하시고 꼭 이 부분들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의 이력서와 호주에서의 이력서 어떻게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자면 그 구체적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성. 그래서 뭐 지금 example을 2개 드렸는데 그냥 팀 매니지먼트 그렇게 쓰는 것보다 지금 좀 더 늘려 써서 coach that mentored 4 senior and 5 junior consultants, 그러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수치가 들어가다 보면 그 경험이나 업무가 훨씬 더 신빙성도 높아지고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밑에 example을 봤을 때도 prepare and purchase requests and invoices,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뭐 bureauware라는 저도 모르는 건데 뭐 ERP 시스템을 써서, 그러니까 그냥 단지 무엇을 했다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과를 낳았다, 그런 것들도 이제 적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뭐 2, 3 words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덧 포인트를 많이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그 덧 포인트 수를 줄이되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성과를 넣어서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pronounce bureauware라는 그런 고유 명사를 넣어도 조금 더 거기에 신빙성이 있네요. 네, 지금 코멘트 잠깐 보는데 뭐 그래도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뭐 다른 코멘트나 질문 계속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네, 화상 면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가장 드리고 싶은 팁은 꼭 셀프 리코딩을 해보세요. 지금 다들 줌으로 지금 연결하고 계신데 이 오전 세션들이 다 끝나면 줌을 열어서 뭐 이렇게 뉴 미팅 하면 나 혼자 그냥 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리코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자기소개를 한 뭐 1, 2분 우선 하시는 거를 이제 리코딩 하신 다음에 그거를 다시 보면 내가 몰랐던 것들을 되게 많이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지금 제가 뭐 오디오 이게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아니면 카메라 뭐 각도가 이제 얼짱 각도로 잘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지, 조명이 괜찮은지, 머리나 뭐 면도는 제대로 돼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발표 같은 거 특히 할 때 제가 좀 입이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걸 몰랐어요. 지금 그거를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픽업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오늘 면접하시기 전에 꼭 하셨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질문을 꼭 준비하시는 거를 네,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면접관이 이제 면접 막바지에 뭐 저희한테 뭐 질문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그냥 버벅대고 없는데요 막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면접 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그 회사에 대한 거나 아니면 그 롤에 대한 거나 뭐 그리고 내가 그 롤 안에서 어떻게 이제 발전하고 키워 나갈 수 있는지, 뭐 그런 좀 이제 aspirational한 그런 네,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면 아무래도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뭐 가장 좋은 거는 솔직히 면접 중에 이제 좀 대화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사이에서도 질문을 할 기회도 있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궁금한 게 생기면 그때 그 좀 약간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꼭 준비를 해서
가시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팔로우업이나 뭐 노트라고 썼는데 이제 면접이 끝난 다음에 그 면접관이랑 뭐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제 커넥트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치레하는 것도 좋고 그 우선 좋은 인상을 남겨주긴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까 네트워킹 그 얘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자면 그 사람 이번에 내가 이제 채용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내가 그 좋은 인상을 남겨주면 그 사람이 다음에 나를 생각해서 또 이제 다시 리치아웃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하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면접이 끝난 다음에 아직 그 머릿속에 남아 있을 때 최대한 노트를 많이 써서 그 다음 면접 때는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거를 어떻게 최대한 잘 포장하고 잘 프레젠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우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이제 업계에 연관된 experience 그게 뭐 풀타임, 캐주얼, 파트타임, 뭐 인턴십, 유니버시티 프로젝트, 워크 쉐도잉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우선 잘 알고 계시고 그거를 그 이제 잘 표현을 해야겠죠. 그 외에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 자원봉사나 아니면 뭐 셀프 임플로이 내가 사업했던 거 그런 것도 써도 되냐? 근데 네, 분명히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 이런 경력들을 다 쓸 때는 그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금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에 연결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카페에서 이제 뭐 알바를 5년 동안 했는데 그거를 써야 되냐? 당연히 쓰시는 게 좋아요. 단 그 커스터머 서비스나 뭐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내가 그 알바 경력에서 이제 디벨롭 해갖고 뭐 이제 내가 지원하는 어카운팅에서도 이게 유효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잘 지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virtual internship이라고 적었는데 여기 꼭 한번 모두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업들이 만든 온라인 코스 아니면 뭐 가상 체험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하는 업무들을 바탕으로 만든 코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꼭 가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좀 이력서에 넣을 수 있으면 좀 더 네, 있어 보일 것 같고요. 또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예, 지금까지 이렇게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아예 없으면 이게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재료를 만드는 그러니까 경력을 쌓는 일에도 네,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그 외 자료 네, 여기 제가 링크를 참 아직 못 달았는데 우선 여기 유학생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래도 꽤 많이 계시는데 Study New South Wales라고 그 웹사이트는 study.sydney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시드니는 뉴사스웨일스 정부 안에 있는데 뉴사스웨일스 정부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자료들을 좀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끔씩 그 employability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 전국 속에서는 온라인 상으로 웨비나를 많이 이렇게 녹화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웨비나도 있기 때문에 Study New South Wales 웹사이트 가셔서 뭐 employability 뭐 그런 쪽으로 찾으시면 꽤 정보가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학생들 특히 뭐 그리고 최근 졸업생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 대학교에 커리어 서비스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쪽에 종사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저도 솔직히 학생일 때는 뭐 전혀 찾아가지 않았고 뭐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1대1 상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온라인 뭐 웹이나 아니면 그 외 프로그램
그리고 그 부인들을 이제 캠퍼스에 불러와서 이렇게 치르는 행사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뽑아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크루터들과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리크루터들은 이제 돈을 받고 어떤 그 포지션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이제 구직자들을 많이 도와서 거기서 이제 그 포지션에 잘 들어가서 잘 일하면 내가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한 20분 조금 남짓 우선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질문으로 채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지금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잘 보이는데 그러면 예. 데이터베이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 구글만 쳐도 막 와르르 쏟아져 나올 텐데 제가 지금 케이시 곽님 우선 이제 대학생이시거나 졸업생이시라면 유니버시티 웹사이트 그 커리어 서비스 가도 템플릿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Seek이나 인디드 같은 데서도 그런 커리어 서포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Seek 봤을 때 뭐 jobs 보드는 우선 한 부분 있고 뭐 프로파일 있고 그 다음에 뭐 커리어 뭐 관련된 게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도 제가 알기로는 템플릿이 꽤 있고 그 가이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프로젝트 혹은 퍼스널 프로젝트를 CV에 쓸 때 어떻게 풀어내는 게 맞나요? 뭐 유니버시티 프로젝트는 에듀케이션 항목에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퍼스널 프로젝트는 뭐 other experience 안에 넣어도 되고, 그냥 그 프로젝트가 뭐였는지 대충은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그 경력을 쌓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추상적이긴 한데, 우선은 그렇게 다른 질문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답변하고, 네, 혜미님께서 가장 인상에 남는 면접자가 있으셨는지 어떤 부분에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올 초였나요? 네, 면접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뭐 그 프레젠테이션을 요하는 면접이 꽤 있긴 한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능동적으로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내가 이 포지션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거를 준비해 갖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고요. 뭐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그런 거는 그냥 완전 플러스죠.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게 인상이 많이 남았고, 이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그거를 조사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디아님, 현재 시드니 대학교 졸업생인데 졸업 후 어떤 식으로 커리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전에 유학생들 관련하여 회사 구직 등에 대해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유학생 졸업 비자로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비자 때문에 힘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이거는 우선 유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들을 이제 좀 완벽하게 리서치를 해야겠죠. 그 유학 비자를 안 받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받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대기업들 중에도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스타트업이나 뭐 SME, Small to Medium Enterprise,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내가 이제 다른 도메스틱이나 이제 비자 홀더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디스어드밴티지를 뛰어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어떤 것들로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셔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애물에 너무 포커스 하시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뭐 언제나
응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네, 코트라 통해서 네, 알려드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마치면 될까요? 네네. 아유, 대표님,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는 네,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할 수 있기를 네,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그러면 오늘 마지막 연사이신 커먼웰스 뱅크 민승찬 시니어 엔지니어님으로부터 IT 직종 취업 팁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IT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포커스 되어 있는 내용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IT 취업 경험담 또 팁에 대해서 나눌 민승찬이라고 합니다. 제 학력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에 이제 유학생으로 전 호주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고2 때 이제 호주에 유학을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2012년에 UTS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UTS에서 전공은 이제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Technology를 했고요. 메이저는 Enterprise System Development라고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공을 하고 2015년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2015년 9월쯤에 졸업을 해서 이제 한 몇 달간 구직을 하다가 2016년 이제 1월에 이제 첫 직장을 이제 얻게 됐고요. 그때 이제 웹 디지털 에이전시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2년 정도 뒤에 이제 EY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랑 이제 사이버 세큐리티 쪽에서 시니어로 2년 정도 더 일을 하고 그러고 올해 이제 커먼웰스 뱅크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돼서 현재 회사에서 이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뭐 참여했던 프로젝트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거 말씀드리면 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뭐 이제 오픈 뱅킹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예전에 그 오팔 카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오팔 개발에도 참여를 했었고 뭐 이민성의 뭐 통역 서비스나 아니면 뭐 유학생분들 잘 아실 수 있는데 뭐 CBHS라고 보험회사 그쪽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또 말씀드리자면 커먼웰스 뱅크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호주에 있는 이제 빅4 뱅크 중에서 이제 2016년 기준으로 이제 가장 큰 은행이고요. 특별히 또 다른 은행들보다도 제가 일하고 있는 IT 분야, 디지털 테크놀로지 쪽에 많은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팀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팀이라고 이제 여러분의 뭐 카드레스 캐시나 뭐 넷뱅크나 뭐 모바일 앱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부서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오픈 뱅킹이라는 그러한 팀에서 이제 개발을 맡고 제 주요 업무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뭐 API 개발 아니면 뭐 솔루션 디자이닝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자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엔지니어링 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만 해도 2021년에 저희 팀의 목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400명 정도 더 넘게 더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할 예정이고 또 그에 이제 얼맞는 대우로도 이제 샐러리나 뭐 직원 복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좋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가장 좋은 개발자들을 이렇게 찾고 있고요. 간단하게 또 이제 현재 IT 인력 이제 마켓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2015년에 제가 처음 졸업했을 때 그때도 IT 시장 인력이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 2021년까지 사실 그 수요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IT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코비드가 터지면서 사실 더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영주권이 없었는데 이제 스폰서로 있다가 작년에 코비드 터지고 이제 주정부 스폰서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제가 영주권이 나온 케이스거든요. 저도 정부에서도 이제 IT 인력 유치를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앞으로 몇 년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올해 졸업하시든 내후년에 하시든 아마 일자리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제가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말씀드리면 좀 더 여러분의 공감대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어려워서 그런지 코어 전공 과목을 저는 4개나 페일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저는 3년 반을 다녔어요. 왜냐면 반년은 한 학기를 이제 더 이제 메꿔야 됐기 때문에. 그러고 GPA도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때는 제가 2.5였거든요. 2.5면은 거의 턱걸이 이제 패스예요. 그래서 간신히 졸업한 그런 학생이고, 비자도 아마 여러분과 비슷하게 제가 이제 그때 1년 반짜리 졸업 비자 겨우 얻어서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인맥이 좋았냐? 저는 인맥도 좋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좀 내향적이어서 딱히 사람들이랑 안 어울려 지냈기 때문에 인맥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취업에 그때 성공을 했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 기반의 주관적인 조언을 오늘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상당히 좀 IT랑 개발자 쪽에 포커스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야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카운팅이나 디자인이나 좀 양해를 구하고 IT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타겟 회사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해야 할까? 어떤 회사에 지원하냐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다르고 해야 되는 준비도 다른데요. 크게 제가 3가지로 나눠 봤는데,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그런 공룡 기업들은 제외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 들어가실 분들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으셔서 그런 기업은 제외를 했고, 크게 3종류로 나눠서 코퍼레이트 대기업, 다들 아시는 그런 큰 기업들, 어센추어나 뭐 PwC, 뭐 컴뱅 이런 데들 대기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펀딩이 빵빵한 그런 스타트업들. 제가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캔바나 아틀라시안, 뭐 RKT 이런 회사들도 아마 그때는 신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본인들의 그런 프로덕트가 딱 있진 않고 다른 회사로부터 외주를 받아오는 회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오너가 온라인 뭐 부킹 시스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한테 가서 이런 걸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인데, 이렇게 뭐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회사로 이제 들어가야 할까 했을 때, 제 생각에 저도 그랬고, 우리의 가장 취업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벽은 비자인 것 같아요. 비자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많이 뽀뽀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사실 대기업에 들어가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기업은 나중에 이제 비자를 따시고 도전하셔도 충분히 이제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타트업들도 사실 여러분이 도전할 만합니다. 스타트업이 이제 연봉도 좋고 비자 스폰서도 상당히 잘 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좀 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 이제 스타트업은 이제 기술 시험 같은 게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력 있으신 분들 도전해 보시고, 저같이 실력이 없으셨던 분들, 저같이 성적이 안 좋고 그런 분들은 그 다음 회사 이제 에이전시들로 도전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에이전시로 처음 시작했는데,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회전율도 되게 높고,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비자 스폰서를 나름 잘 해줘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땐 졸업비자로 들어갔는데, 졸업비자 만료됐을 쯤에 이제 회사에서 스폰서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리고 진입 장벽에 있어서도 이런 회사들이 물론 이제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들어가기 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특히 에이전시나 컨설턴시 들어가신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들이고, 이걸 포커스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주메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서머리, 본인 소개랑 테크놀로지 스킬, 여러분의 기술 스킬셋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 경력이나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작성을 하는데, 먼저 서머리에 대해서 그 팁을 좀 드리자면요.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할 때 무의미한 캐릭터리스틱은 여러분이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responsible, hardworking, 뭐 team player with excellent communication skills,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이고 어느 업계에 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딱히 면접관이 봤을 때 메리트가 없어요. 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실무적인, 기술적인 그런 능력을 어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제가 슬라이드의 예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well versed in object-oriented programming이라든지 아니면 able to employ appropriate design pattern, 이런 것들, 이런 여러분이 어플라이하는 접의 그런 도메인에 맞는 그 능력들을 어필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기술란으로 넘어가서 기술란에 뭘 적어야 되냐? 여러분이 배운 것 다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졸업생이시다 보니까 아직 전문 분야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모든 언어나 프레임워크 그런 거 다 적으시면 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job description이랑 일치하는 기술들을 위주로 좀 먼저 앞에다가 작성하시면 좀 더 좋겠죠. 그러고 이제 professional experience로 넘어가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 경험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인턴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없었고,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학교 프로젝트 적으시면 돼요. 학교 프로젝트 중에서 뭐 job description이랑 좀 더 일치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그렇게 채우시면 되고, 특히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었냐보다는 무슨 기술을 사용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졸업생이다 보니까 회사도 알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 막 정말 신박한 아이템이 아닌 이상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만들었냐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가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기술이랑 맞을 때 훨씬 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준비하실 때 어떤 대단한 걸 만들 거야 라기보다는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더라도 뭐 요즘 유행하는 기술들, .NET 코어나 뭐 스프링 이런 것들, React.js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고 그거를 레주메에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통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 다른 경험들 쥐어짜서 레주메에 올리잖아요. 막 해당 직업과 관련 없는 식당이나 뭐 청소, 아르바이트 그런 경험들. 근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외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전 회사에 있었을 때 면접관으로도 있었었는데, 그때 레주메 스크린을 할 때 그런 전혀 상관없는 경력을 보면은 오히려 없어 보여요. 약간 오히려 이 사람이 쥐어 짜구나.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관련 있는 것들만 적어놓고 이렇게 어플라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번외로 커버레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커버레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어플라이 할 때도 저는 커버레터 쓴 적이 없고, 제가 면접관으로 있을 때도 커버레터는 잘 안 받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직종이 기술직이다 보니까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취업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식이나 뭐 인디드, 뭐 링크드인 이렇게 있을 텐데, 특히 IT 분들은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다 아실 텐데, 그게 원래 Q&A 사이트인데 요즘에는 이게 취업 플랫폼으로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좀 좋은 오퍼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근에 커먼웰스로 이제 이직을 했을 때도 사실 여기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IT 업계 분들은 이 웹사이트도 보시면 매우 좋고요. 리크루터를 사용해도 괜찮냐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리크루터들도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고, 근데 많이 연락이 올 거예요, 리크루터들이. 그러면 좀 많이 복잡하고 좀 바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리크루터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썼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하나하나 어플라이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인터뷰 준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IT 직종 같은 경우는 총 인터뷰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테크니컬 어세스먼트, 이제 기술 시험, 그리고 테크니컬 인터뷰, 기술 면접, 그리고 비헤이비어 인터뷰, 이제 행동 면접,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먼저 테크니컬 어세스먼트, 이제 기술 시험으로 이렇게 보자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그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아마 링크를 하나 받고 그 링크를 열면은 온라인 테스팅 사이트로 이렇게 접속하게 되는데,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직 테스트.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데이터 스트럭처나 알고리즘 같은 부분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이거 준비하실 경우에 여러분이 막 구글, 애플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리코드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리코드로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지 레벨이 있어요. 이지, 미디엄, 하드가 있는데, 이지만 클리어 하셔도 웬만한 졸업생 그런 인터뷰는 다 패스하실 수 있고요. 혹시 경력직 분들이 여기 계시면은 한 이지에서 미디움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직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테스트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 다양한 폼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코드 블럭을 여러분한테 줘서 그 안에 있는 버그를 뭐 이렇게 맞춰봐라, 그런 거 있고, 아니면 이러한 기능이 있는 앱이 있는데 이것을 위한 테스트를 작성해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포트폴리오 하나만 만들어 보셔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고요. 방금 말한 그 기술 시험이 한 인터뷰의 40%를 차지한다고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기술 이제 면접, 사람이랑 면접, 이거는 거의 한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가장 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제가 면접관으로 있을 때 여기서 페일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니까 이제 온라인 비디오 콜로 진행이 되고요. 문제는 쉬워요. 그냥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그 컴퓨터 공학 이론들입니다. 뭐 솔리드 프린시플이나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나 디자인 패턴, 이런 것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걸 제대로 대답하는 졸업생들을 진짜 거의 못 봤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대학에서 실무에서 쓸모 없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경력을 쌓고 좀 더 멋있는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곳에 약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졸업생들에게 바라는 것이 진짜 거의 없어요. 백지 상태여도 괜찮으니까 기본만 잘하고 잘 알고 있으면 채용할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막 이상한 포트폴리오 만들다가 시간 다 가고 정작 이런 거는 준비 못해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페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인 것들, 소프트웨어 공학 이론,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시고 이것만 잘 외우셔도 진짜 많은 인터뷰를 그냥 파스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집중적으로 공부 많이 하시길 바라고, 그러고 기술 면접의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 설명이 있죠. 내가 했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기술을 사용했으며 여러분이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개선할 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준비해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 면접이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코로나 덕분에 더 쉬워졌어요. 이게 직접 사람 만나서 원래는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긴장 많이 해서 막 면접할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훨씬 개인적으로는 긴장도 덜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행동 면접 문제들이 진짜 어느 회사를 가든 다 비슷해요. 뭐 팀원이랑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 매니저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런 것들인데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검색해서 본인의 경험이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답을 미리 적으신 다음에 인터뷰 보실 때 그냥 컴퓨터 켜놓고 이렇게 인터뷰 보셔도 돼요. 그러면 훨씬 긴장도 덜 되고, 뭐 상대방이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그게 내가 준비해 놓은 질문이라면 그냥 그거 보면서 유도리 있게 잘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면접은 이 세 가지 스테이지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기술 시험 로직 테스트 준비 잘 하시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기술 면접에서 기본적인 이론들, 그런 것들 잘 숙지해 가시면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번외로 이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업계마다 다른데 IT 쪽은 정말 기술적인 실력이 최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문법 필요 없고 완벽한 발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전달력이 결국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콩글리시를 쓰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잘 전달하시면 여러분의 영어가 혹시나 부족하더라도 그 회사에서는 그것을 감안하고 여러분을 채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5년 정도 넘게 일했는데 제 주변의 개발자 중에서 진짜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 진짜 못 봤고요. 거의 대부분 다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아시안들, 인도 사람들. 잘 못해요, 영어. 저도 잘 못해요. 근데 다들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큰 두려움은 갖지 말길 바라시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맞는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많은 팩터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기술 시험 출제 문제, 무슨 문제 낼지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문제일 수도 있고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날 나의 상태, 내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그리고 혹은 면접관의 그런 preference.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런 팩터들이 있어서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지면은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페일하고 내가 긴장하면 페일하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에게 맞는 회사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두 회사를 어플라이했을 때 더 안 좋은 회사에는 떨어지고 더 좋은 회사에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커뮤니스 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더 안 좋은 회사에서는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저를 받아줬어요. 실패하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을 위한 가장 완벽한 회사가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승찬 엔지니어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많았는데요. 한번 엔지니어님 연결을 해서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자바와 파이썬 중에 어떤 언어에 더 집중하셨는지, 또 추천하시는 개인 프로젝트 분야 혹은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네요. 그때는 파이썬이 그렇게 막 유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대학 과정에는 좀 자바랑 C# 쪽이 좀 대세였고,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자바로 이제 시작했고, 직장도 자바로 잡았는데, 파이썬도 워낙에 유행하는 그런 언어기 때문에 좀, 본인이 좀 더 마음이 가시는 언어 잡으시면은 큰 문제는 없고요. 근데 이제 언어마다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웹사이트 좀 웹 개발, 시스템 개발로 가신다. 그럼 자바가 더 낫겠죠. 그렇고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만드신다기보다는 무엇을 쓰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바를 쓸 경우에는 스킨 프레임워크를 쓰신다든지 파이썬을 선택하신다면은 파이썬의 업계에서 유행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가져와서 그걸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아무거나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IT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제라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실제 업무나 취업 자체가 어려울지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전공이 있는데 IT를 공부해서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데이터 사이언스 정말 좋은 분야고요. 아마 인력이 소프트 엔지니어보다 더 부족할 거예요.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 공부하신다면 잘 공부하셔서 취업에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일하는 분, 제가 예전에 EY에 다녔을 때 한 신입이 한 명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피지올로지를 시드니 대학에서 4년 공부하고 한 4, 5년 정도 이제 그 물리치료사로 일하다가 그냥 브랜드 갑자기 IT 쪽으로 바꿔서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너럴 어셈블리라는 그런 학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링을 반년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우리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이 분야가 아무래도 실력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친구가 면접을 잘 봤어요. 그래서 합격시키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더 좋은 아트라시안이라는 그런 IT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세 번째 질문으로 현재 소속되신 커먼웰스 뱅크에서 가장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분야 또는 프로젝트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리모트 근무를 그러니까 원격 근무를 하신다면 이분들 비율이 전체 근무자 대비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전폭적인 지원 모든 분야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의 의도가 혹시 어느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혹시 그런 의도셨다면 그래서 기술을 찾는 건 없고요. 그냥 뭐랄까 그냥 기본적으로 IT에 대한 지식과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은 무조건 충분히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T 많이 투자를 하는데 뭐 카드 스케치나 뭐 디지털 뱅킹이나 뭐 그런 모든 디지털화 시키는 그런 약간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모두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리모트 워킹은 이제 지금은 전 직원이 다 리모트 워킹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다시 두 번째 터지기 전부터 거의 그때도 그냥 플렉시블하게 내가 원하면 집에서 일할 수 있게끔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동료는 아예 고향이 밖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네, 현재는 100%입니다, 비율이. 예. 다음 질문으로 고등학교 때 IT 쪽에 관심과 적성을 느끼시고 그 분야로 들어가신 건지 또 그러니까 본인이 재능이 있을지 확신이 없어 시작해도 될지 고민입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래 음대를 가려 했어요. 음악이 좋아서. 근데 이제 뭐랄까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음악 쪽으로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IT 쪽으로 옮기게 된 케이스인데 일단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어렸을 때 나름 좀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논리적인 그런 로직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수학도 그렇고 이제 프로그래밍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IT를 그래서 선택하게 된 건데 IT도 분야가 여러 개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막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지만 프로그래밍 전공 과목만 4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일했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랑 잘 못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좋아하지만 잘 못해도 그냥 끝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글쎄요. 지금 혹시 고등학생이시면
그냥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몇 개 해보시고 하면서 좀 재미가 있다 싶으면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예. 질문이 또 많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전체 질문을 다 여쭤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한국에 계시면서 지금 행사에 참가하신 분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비전공자인데 국내에서 경력 쌓은 후 해외 취업 생각 중입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필요할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국내에서 경력 쌓으신 분 여기 와서 이제 취업을 성공하신 분 저희 분야에서는 저도 몇 분 뵀었고요. 어느 정도 경력이라면 글쎄요. 경력이야 뭐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지만 결국에는 사실 뭐랄까 그 면접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2년 정도 한국에서 경력이 있고 여기 와서 면접을 잘 보면은 그냥 되시는 거고 경력이 막 8년, 7년 되시는데 근데 면접에서 좀 막 안 좋다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거라서 어쨌든 경력보다는 실력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걸 드리고 싶네요. 또 한국에 계신다면은 어느 정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영어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실력적인 부분을 좀 많이 늘으시면은 경력보다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본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그 시간 관계상 질문 답변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차후에 연사분들께 전달드려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문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모든 순서는 마치고 오늘 오후에 인터뷰 예정이신 구직자, 구인처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인터뷰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공지드리지만 상담 후에 저희 그 상담자 설문에 참가를 해주시면 나중에 추첨에 의해서 푸짐한 경품이 있으니 꼭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모든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